다양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중동백과사전. 오늘도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코너를 쉬었고요. 2주 전에 우리 김영미 PD님과 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창 하다가 시간 관계상 내용 소화를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못다한 이야기를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테러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정치 행사장에서 이 괴한이 기관총을 난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숨지는 그런 테러가 있었는데 이 테러에 대해서 이제 IS가 본인들이 했다라고 이제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고 또 이 테러가 일어난 시점이 탈레반이 미국이랑 평화협상 타결된 이후에 발생한 거라서 좀 외신들에서도 주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피디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의 전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IS가 이제 출연하게 된 게 한창 IS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명성을 떨치면서 젊은 사람들이 IS에 많이 결합을 했어요. 네. 이 아프간 안에서 탈레반으로 가느냐, IS로 가느냐, 이 둘로 나뉠 정도로 무장 세력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는데 IS는 새로운 어떤 그런 유행 그렇게 받아들여져 갖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결합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탈레반하고 평화 협정이 됐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것도 되게 이상한 게. 네. 아프간 정부하고 했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아프간 정부도 아니고 탈레반과 했잖아요. 그러니까 IS는 그때 바로 어떻게 그 선전을 하고 나섰냐면 우리는 정통 무장파다. 저렇게 미국 놈들하고 손 안 잡는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어나운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프간에서도 IS 세력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아이러니하게 IS를 때려잡는 세력은 또 탈레반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주도권 다툼에서 IS도 탈레반에 좀 많이 밀렸다. 그래서 자신들의 존재에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IS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하는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일단 무장 세력은요. 네. 기본적으로 젊은이가 필요해요.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도 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제일 혹하는 게 뭐냐면 직업 그리고 또 결혼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나서 직업과 이 결혼 이 두 가지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네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제3세계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IS는 이 직업과 결혼을 좀 미끼로 젊은이들을 많이 설득을 했고 또 그 IS 대원들한테는 집도 주고 또 월급도 주잖아요. 이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에 있었던 IS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월급을 받아요. 무장 세력이 월급 안 받고 무보수 봉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대부분 월급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당시에 이제 지하드 신부라고 그래서 서방 세계에 있는 10대 소녀들이 많이 IS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10대 소녀들이 전투를 할 것도 아닌데 왜 갔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IS 대원들과 짝을 지어줘가지고 따로 그 집을 또 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안에서 결혼을 하면 집까지 제공을 해준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다단계나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수법이었고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약간 사이비 종교와 비슷한 수법.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단계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도 왜 빠질까 하지만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IS에 막상 들어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현실은 일단 힘들죠.
당장 시리아 거기에 와보니까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사우디에서 되게 많이 IS 대원으로 결합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우디의 청년들이 가갖고 힘들어갖고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전쟁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못 견뎌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IS 대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피디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 알바그다디가 다른 무장단체들과 달리 나라를 꿈꿨다. 그러니까 특히 7세기 칼리프 시대나 뭐 이럴 때 이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근데 확실히 IS가 좀 달랐던 건 그들만의 영토가 있었던 부분이 또 확실히 다른 부분이죠. 이때까지 어떤 무장 세력도 영토를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경향이죠. 아이템이 참 참신했죠. 그리고 이라크가 전쟁이 나서 혼란스러웠던 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니까 중앙정부가 그 시골까지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네. 부분을 허를 찌르고 이제 영토를 주장하면서 이슬람 국가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발표부터 했죠, 사실은.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라크와 시리아를 아우르는 이슬람 국가 대륙, 이슬람 국가라는 나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근데 사실상 그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금 걷는 거를 주수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과 세금 이걸 노리고 국가를 먼저 선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IS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에 영토를 하나씩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IS가. 이 국가가 네. 어떤 국방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육해 공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다가 없더라도 공군은 좀 있어야 되는데 IS가 없었던 게 공군이에요. 근데 미국과 연합군은 폭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화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소총만 갖고 어떻게 그 전투기를 막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력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영토를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뺏기게 되는 건가요? 그 미국과 중동 연합국 그쪽에 이제 공중 폭격이 시작이 됐는데 네. IS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 라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부 청사도 만들고 자기네들 내각 건물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국가처럼 운영이 됐고 또 국가의 수도의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라카부터 그 폭격을 많이 받아서 IS 대원들이 많이 사망하게 되고 또 거기에 국가의 대통령처럼 있었던 알바그다디도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결국은 내각이 와해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 폭격이 엄청 심했다고 해요. 하루에도 아침 해 뜨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그 IS의 수계인 알바그다디가 사망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후계자로 새로운 사람을 내세운 게 이슬람 율법학자였거든요. 알살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알바그다디도 율법학자입니다. 네. 이른바 박사 학위까지 땄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계보는 준비를 분명히 해놨을 거고 알바그다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또 죽게 되면 그 다음 사람으로 또 넘어가겠지만 IS는 이미 와해된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게 알바그다디만큼의 조직력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직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고 대원들 자기네들은 국민이라고 말했지만 이 대원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을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받을 때 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네들이 후계자를 세운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고 또 IS가 사라진다 한들
또 다른 무장 세력이 출현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IS가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세력이 약화된 상태다라고 봐도 될까요?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IS가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네.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그 IS 대원이 되고자 갔던 사람들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 또 그 테러를 하는 훈련을 받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위험 인자로 곳곳에 좀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시리아 내부는 이제 폭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시리아 바깥으로 나오려고 했을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점점 더 전 세계로 흩어지는 효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잔당들이 앞으로 크고 작은 테러들, 사실 요즘엔 테러들이 뭐 큰 조직의 힘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테러 무기가 돼버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별것도 아닌 그런 폭탄 가지고 혼자서 결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IS가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난해에는 또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했을 때 구금돼 있던 IS 조직원들 풀려났다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잔류 세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IS 자체가 그런 부활할 가능성은 적을까요? IS 자체가 부활하기보다는 유사 무장 단체가 다시 생기겠죠. 이게 프랜차이즈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치킨집의 비유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치킨집이 어떤 메뉴로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질리면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럼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치킨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처럼 각 나라마다 지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 중에 어떤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아예 바그다디처럼 새로운 아이템. 그때는 이제 알카에다와 비교되는 영토라는 걸 들고 나왔듯이 또 다른 무장 조직이 다른 아이템으로 나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쪽 제3세계 쪽에 이 무장 세력들이 가장 결합하기 쉬운 조건이 경제적인 부분들이에요. 네.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자신들이 결혼이나 이런 거 쉽지 않다.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경우. 특히 이제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기아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살아남으려면 무장 세력밖에 되는 길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난에 대해서도 제3세계의 가난이라든지 부정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 것. 네. 그것이 아마 무장 세력이 그나마 힘이 약화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IS라는 테러 단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워낙 이 중동 정세라는 게 복잡하고 중동 국가들이 늘 항상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잠재돼 있잖아요.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종파적으로도 늘 대립이 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 IS를 막기 위해서 그때만큼은 손을 잡으면서 IS가 또 다른 평가로는 중동의 역학 구도를 재편시켰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가 됐어도 아마 다른 무장 조직이 다른 아이템을 들고 나왔어도 똑같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IS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 이 정도 급이 아니면 그렇게 무장 세력을 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라의 큰 불행을 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만행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평가가 맞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인간의 본연성 그리고 휴머니즘 차원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인 평가와 다른 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할 부분도 많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S의 역사 그리고 현재 의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